손흥민 선수를 지켜보면 단순히 축구 실력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한 팀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매 시즌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흥민이 월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유일한 분이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님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읽어봤는데 와 진짜 존경할 만 하더라고요.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손흥정 님의 삶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손흥정님은 어릴 적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다 갈등을 겪는데 그 수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려보면 그가 축구에 입문한 계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부 코치님의 눈에 띄었고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난한 형편에도 축구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축구를 얼마나 잘했으면 충청남도 대표로 뽑혀서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중학교에서 해당 초등학교 축구부 전원과 감독까지 그대로 인계받기로 합니다. 정말 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막상 진학하려고 하니까 중학교 측에서 한 가지 약속을 어겼다고 해요. 감독은 다른 사람을 시킨다고 한 거죠. 어릴 적 웅정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는 감독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어. 자기가 축구의 길로 들어오게 해줬던 정말 감사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축구를 하지 않고 버텼다고 해요. 학교 입장에선 축구하라고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데려왔는데 애가 축구를 안 하니까 매일 때렸다고 해요. 교문을 지나갈 때 교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때리고 교실에서 꼬투리 잡아서 때리고 교무실에서 또 때리고 그렇게 한 학기를 맞으면서 버텼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학교도 포기하고 전학을 시켜줬다고 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학교 측 결정을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전학한 학교에서 그는 지독하게 운동을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운동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해요. 춘천의 영하 20도 추위에도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정식 훈련을 하고 밤에는 또 개인 운동을 한 거죠. 이 루틴을 6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개인 훈련하는 것을 안 이롭게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학교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3달을 맞으면서 버텼던 사람이 다른 사람 시선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의 이런 성격은 훗날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는데도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손흥민 선수는 7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와 기본기 훈련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남들이 참 많은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식을 엄하게 혼낼 때는 저거 아비도 아니다 라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품에 끼고 돈다면서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또는 집도 가난한데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공이나 찬다면서 한심한 미친놈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처럼 커서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프로 선수까지 됐었고 그 속에서 느꼈던 부조리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 대신 자신의 선택에 철저하게 책임을 졌습니다. 30살이 넘어서도 축구를 잘하는 거는 오직 어렸을 때 반복한 기본기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처절한 경험담인 거죠. 그래서 기본기 훈련을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축구 관련 서적과 해외 축구 동영상을 보면서 기본기를 개발하고 그걸 자신이 직접 해보면서 최고의 기본기를 자식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30대가 된 손흥민 선수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걸 보면 그의 생각은 결코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를 보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건 쉽지만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자유라는 건 뼈를 깎는 자기 통제의 노력 끝에 오는 결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리그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한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개인화기 0.4격에서 10발을 모두 적중시켰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죠. 스스로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사격 표적지를 챙겨 들고 나와서 가족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손흥정님이 하는 말은 정리하자고 했답니다. 좀 황당하죠? 뿐만 아니에요. 어릴 적 흥민님이 상장을 받아오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상장과 상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와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아빠가 있나 싶죠. 그는 스스로의 이런 태도를 미니멀 라이프라고 말하는데요. 의외로 유명인들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티브 잡스도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했고 애플이라는 기업 전체에 그 미니멀리즘을 병적으로 구현했어요. 제가 영상으로 올린 적도 있고요. 미니멀리즘의 핵심 가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손흥정님 또한 정확히 이런 부분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자고 하는 거죠.
거죠. 그가 보기에 핵심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행복했는지에 있는 거지, 상장을 보면서 자만하거나 우쭐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 또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어요. 시즌 동안은 일찍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그걸 위해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만 있는다고 해요. 본인도 매일 그러는 게 쉽지 않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축구에만 에너지를 쏟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그의 책을 읽고 배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선순위예요. 저는 자기 전에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데 뭘 먼저 할지 고민일 때가 많거든요. 그때 내 우선순위는 뭘까? 라고 물어보면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선택의 순간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물어보면 더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손흥정님은 아직도 손흥민 선수가 월클이 아니라고 말하죠. 전성기도 아니라고 말하고요. 벌리전 골이 최고의 골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식이 성장하길 바라니까요. 월클이라고 인정하고 전성기라고 추켜 세워주고 벌리존 골이 최고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할까봐 두려우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걸 인정해버리면 남는 건 내리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최고의 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항상 손흥민 선수에게 초심을 강조한다고 해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이 평생 쌓아놓은 걸 삽시간에 묻어지는 꼴을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자는 거죠. 그래서 손흥정님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러 가는 날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오늘 축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승패를 떠나서 행복한 경기를 하자고요. 2023년에 읽었던 그의 말들은 제게 깊은 여운을 주더라고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자만하지 말고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것. 이건 어느 분야에 있건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에겐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